변사원 종합부동산 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사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사원입니다. 부동산 전략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전략까지 알차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투자를 해 놨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도 없고 뭐 그냥 땅만 있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서 더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변성호 전문가님 왜 그럴까요?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현물은 아니에요. 토지는 그렇지만 결국 이 아파트도 땅에 짓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모든 부동산의 이제 베이스가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, 저는 한 가지 그냥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아파트나 뭐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없는 이런 희소성이 있는 거죠. 지난 50년간 쌀값은 50배, 기름값은 70배 뛰는 동안 이 토지, 땅값은 무려 3,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. 지난해 이제 전국 땅값이 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규제겠죠. 9.13 대책 이후로 아파트 시장은 이 거래 절벽과 하락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이제 분양마저 얼음이 되다 보니 집값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땅값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현재 1,100조 원이 넘는 이 유동자금이 다 토지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. 오, 정말요? 네, 올해 이제 3월 달에 방송된 뉴스후라는 방송에 수도권 땅 투자 열풍이라는 이제 주제로 방송이 나왔는데 예?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최근 들어 더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땅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 땅값도 더 치솟고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뭐 규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이죠. 예. 1960년대 초에 말죽거리, 지금 현재 이제 양재역 사거리인데요. 이때 당시 땅값은 평당 300원 정도였습니다. 근데 69년에 제3 한강교가 개통이 되고 그 이듬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 지역 땅값은 평당 5,000원에서 6,000원으로 이제 폭등을 했어요. 이처럼 이제 잘만 하면 흑수저가 금수저로 역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00원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다면은 뭐 3만 원, 뭐 3천 원, 뭐 이랬던 것들이 네. 뭐 엄청나게 배가 뛰었다라는 그렇죠. 거죠. 1,000배.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서 토지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대기업들만 따라다녀도 성공을 할 수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던데 대기업들이 그러면은 토지 투자 사례들, 이 성공 사례들을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변소호 전문가님 어떤 네.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예. 대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지어서 물건만 생산해서 팔아서 예. 그걸로 돈을 버는 걸까요? 그것만? 아니겠죠. 네. 그렇죠. 이제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, 롯데 같은 이제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 물류 창고를 짓기 전에 대한민국 곳곳에 돈이 되는 지역을 찾아서 짓습니다.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10년간 재벌이나 대기업 등 이 상위 10% 보유 토지가 11억 9천 평에서 23억 5천 평으로 이 보유 면적은 2배나 증가가 했고요. 토지 보유 가격은 485조 원에서 1,212조 원으로 72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10년간 전국 부동산 증가량의 87.6%를 상위 1%에 속한 이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대기업 투자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. LG가 들어간 이제 이기 신도시 파주, 월롱면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평당 뭐 7, 8만 원이었던 곳이 300만 원, 비싼 곳은 5, 600만 원으로 이 3년 새 30배 올랐고요. 그리고 동탄의 병점령 역시 2004년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제곱미터당 51,8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2009년 완공되는 시점에는 520만 원으로 이렇게 5년 사이에 100배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세는 뭐 평당 5천만 원이 이제 훨씬 호가하는 곳이에요. 즉 대기업이 제조나 뭐 생산으로 버는 돈보다 또 이렇게 또 그 땅값으로 버는 돈의 단위가 크다는 거죠.
대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독식을 하고 있다, 뭐 토지를 독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맞나요? 그러면?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뭐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돈을 굴린다고 뭐 이렇게 작은 투자를 해서 또 목돈을 굴리는 분도 있지만 크게 투자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큰 수익을 보겠죠.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돈을 낳고 네. 예,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이 토지 투자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기획부동산. 이 기획부동산 통해서도 토지 투자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 안에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. 변소영 전문가님 좀 어떤가요? 네, 우선 이 기획부동산의 정확한 명칭과 용어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이제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수십억 원대 사기 분양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이 보도를 작성하는 기자들이 이제 그냥 싸잡아서 기획부동산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죠. 근데 돈 되는 시장이다 보니 날파리도 꼬이는 법입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. 네. 첫 번째로는 이 법인명을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을 반복을 해서 1, 2년이 지나면 내가 땅을 산 회사를 찾을 수가 없는 어머나. 경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발이 되지 않는 아까 같은 그런 강촌처럼 임야를 이제 쪼개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. 예. 세 번째는 지분이라고 해도 개별 등기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 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공동 등기와 공유 등기. 이 공동 등기는 여러 명이 등기가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. 공유 등기는 개별적으로 이제 지분권자마다 등기가 나와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등기예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 자금이 없는 이 법인 회사들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팔다가 잔금을 치렀는데 고객은 잔금을 치렀는데 돈만 내고 이제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. 몇만 원에 사서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까지 높게 붙여 파는 곳들이 있어요. 예, 요즘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것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. 이제는 또 기획부동산 사기 지역을 이 분기별로 밸류맵에서 띄운다고 해요. 그래서 사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서 나는 이런 피해 사례에 들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. 예.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다라고 아까 강총역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어요. 앞서 이제 모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강촌 사례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데 역세권인데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? 아직도 사는 산으로 푸르게 남아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. 예. 교통, 일자리, 그로 인한 인구 증가인데 아까 강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역만 있고 일자리나 신도시가 생기지 않는 곳이죠. 예. 그래서 돈 되는 토지는 따로 있습니다. 예. 네,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예.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투자라는 게 근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또 씁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. 자, 그런 분들 토지 유망 지역 그렇다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. 이 부분들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변소영 전문가님. 예, 어떨까요? 네, 어느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. 다 주세요.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. 예. 지금 보시죠. 예.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교통, 일자리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될 지역이에요. 네.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는 기사 보셨죠? 용인에. 아, 예, 예. 네, 120조 원 규모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용인시 처인구 일대뿐만 아니라 안성까지도 이 매물을 찾는 투자자가 많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토지 거래 면적은 2배가 늘었고 이 금액도 단위 자체가 달라졌는데 평당 기사가 나기 전에 90만 원짜리가 지금 뭐 300, 400까지도 이제 올랐으니까요. 지금은 이제 매물도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가는지 IC나 뭐 철도 또는 역이 들어서는지
그리고 신도시는 생기는지, 뭐 관광지나 행정기관은 있는지도 보시면은 좋고요. 이런 곳들이 이제 투자 유명처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못 먹어도 이제 서울이라는 얘기가 있죠. 서울이 비싸면 수도권 쪽으로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토지 투자 자산 증식 해답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들 두 분의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. 변소영 전문가님 어땠을까요? 네. 이 잘 알고 한다면은 흑수저를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죠. 예. 이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가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10년 뒤 부자가 되려면 전 재산을 털어 땅 한쪽이라도 사두어라. 근데 토지는 잘 사면 대박이지만 잘못 사면 쪽박입니다. 예. 이 소문만으로 투기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. 네. 그리고 이 투자 타이밍은 착공에서 완공 사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예.